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의. 이제 정말 출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수인성 질병과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서울 ND의원 박민수 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나이살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자, 오늘은 또 무더위 지나면서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수인성 질병, 그와 함께 또 대상포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수도권은 비교적 피해가 덜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태풍 영향으로 비 피해 입은 지역도 있긴 한데 이 비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 뭐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죠. 더 주의를 해야 할 질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서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 속에 있는 다양한 균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식중독이라든지 장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피부에 닿아서 생기는 이제 피부 질환. 네. 그리고 아주 뭐 그런 심한 경우에 콜레라 같은. 네. 콜레라. 세균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물로 인해서 태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콜레라 말씀을 하시는데 콜레라 하면 옛날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학교에서 콜레라 예방 접종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도 발생을 하나 봐요? 요즘에 이제 저희 병원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라든지 아직까지 콜레라 발생 지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가실 때 콜레라 예방주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결핵이나 이제 홍역처럼 옛날 질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새롭게 이렇게 또 발생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하게 이제 비행이라든지 이동이 많아지면서 질병들이 또 같이 옮겨 다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그냥 잠복되거나 약에 대해서 잘 컨트롤 되던 질병들이 다시금 나오는 질병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도 콜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예방 접종하면은 괜찮은 거죠? 예, 콜레라 예방접종하면 가능한데 뭐 아직은 이제 예방접종 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콜레라 발생했을 때 빨리 이렇게 의심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량의 이제 탈수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식중독 말씀하셨는데 뭐 꼭 비 때문뿐만이 아니라 날씨가 더운 요즘 같은 여름에는 식중독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만 어떻게 꼭 지켜라 하는 게 있다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식중독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중독은 이제 세균이 이제 그 음식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철저히 차단해 주는 게 좋겠죠. 냉장 보관을 하되 되게 조금 이제 부패하기가 쉬운 안에 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종류들 가령 예를 들면 생닭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냥 오픈해서 이제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식재료를 세척할 때도 같이 섞어서 하든지 그냥 우리 그릇 같은데 담아서 하지 말고 거르는 물에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칼과 도마 같은 경우도 식재료 순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가령 하나의 칼도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세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적은 것부터 해야 되겠죠.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이제 다루는 게 중요하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거하고 손을 이제 깨끗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의사들이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손을 뭐 이렇게 굉장히 강박적으로 씻듯이 요리도 하나의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전후로 손을 반드시 잘 세척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방 깨끗하게 청결 유지하는 게 우선인 것 같네요. 오늘 수인성 질병과 함께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더니 문자가 대상포진에 관련한 문자가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대상포진 왜 생기는 건가요? 대상포진은 이제 뭐냐면 요즘에 대상포진 환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수두에 걸리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하면 이제 우리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게 잠복해 있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누르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제 평생을 살 수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죠. 요즘처럼
무더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진다. 네. 그럼 그때 그 대상 포진 수두 바이러스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대상 포진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 대상 포진 바이러스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예. 지금 저희가 대상 포진 에 관련해서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문자로 네. 많은 분들이 네. 질문을 해주셔서 그것부터 저희가 소개를 네.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2531번 청취자분께서는 대상포진을 한번 알았었는데 요즘 네. 또 가끔씩 가슴이 아파요. 재발될 수 있나요? 예방법은요? 하셨어요. 재발이 되나요? 이거 접종해도? 네. 네, 대상포진은 접종을 하거나 네. 한번 걸리면 이제 다시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네. 특이하게 요즘에는 이제 대상포진이 다시 재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만 봐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재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다시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상포진 한번 걸렸거나 이제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심하시면 안 돼요. 가령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7.7의 법칙이 있거든요. 어떤 법칙이요? 예, 7.7의 법칙이라고 네. 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면 70% 이상 예방이 되고 네. 그리고 걸리더라도 70% 이상 통증이나 합병증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네. 삶의 질이나 걸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니까 네. 당연히 걸렸던 분들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지 네. 그게 나중에 진행해서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통증으로 전환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1031 청취자분께서 저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았는데 그러면 대상포진이 오더라도 약하게 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답을 먼저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0144번 청취자분께서는 대상포진 걸리는 나이대를 보면 아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다 걸리는 것 같던데 대체 대상포진 진짜 원인이 뭔가요? 아이들도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사실 요즘에 보면 예전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젊은 분들도 사실 의외로 걸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대상포진 금방 물어보신 것처럼 대상포진의 발병은 아까 제 면역력이 약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혈구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게 림프구하고 뭐 단했고 다했고처럼 이제 직접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T세포라는 T 림프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언제부터 떨어지냐면 40대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50대, 60대 때 확 떨어지거든요. 네. 이 T세포가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누르는 힘이 가장 강한데 거기 떨어지니까 그때 50대, 60대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네. 최근에 보면 젊은 층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인지 잘 살펴봤더니 야근을 자주 한다. 야근. 예, 스트레스가 피로가 많다. 네,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가 많다. 네. 만성 피로. 네. 그래 우리 또 젊은 여성들 중에는 또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T세포의 재료가 이제 충분한 단백질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20, 30대에도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주의를 하라고 하지만 네. 일단은 그런 이용군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50대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기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신 분들은 젊은 층도 예방접종을 고려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요. 네네네. 증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예,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는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네. 대상포진의 그게 증상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네네. 대부분 보면 피부에 그냥 두드러기가 생겼네. 네. 감기나 몸살인 같은데 피부에 뭔가 생겼지. 그렇게 하고 이제 방치했다가 네. 그런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네. 다른 부위의 전신적인 어떤 대상포진으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상포진을 보시면 물집이 생기기 전에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이란 말이 띠라는 말이거든요. 띠. 네. 예, 신경절을 타고 이제 가기 때문에 신경이 일자잖아요, 그죠? 네. 물집이 띠 모양으로 생기면 대상포진을 의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규칙한 모양, 그러니까 입술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흩어져 생긴다든지 그러면 단순 포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수포성 어떤 수포가 있는 발진이 생기면 네. 무조건 의사한테 찾아가서
대상 포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진찰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몸 한쪽이 수포성 발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거 전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좀 이렇게 발진이 되기 전에 뭐 몸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8769님께서 바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휴가 다녀오고 나서 좀 무리했나 몸살 났나 싶었는데 영 안 나와서 병원을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셨어요. 예. 이렇게 몸살인 줄 알았는데 대상포진이라는 진단도 받네요. 네. 그 몸살로 먼저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몸 한쪽이 유난히 아프고 힘이 없다. 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몸에 팔 한쪽에 이제 너무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이거 떨쳐보더니 이때 보니까 이게 수포성 발진이 있네요. 본인이 이제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네네네. 한쪽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통증인데 약간 통증의 양상은 타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전과 관계와는 좀 다른 어떤 통증의 양상이면서 피부 발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이제 초기에 치료했을 때 잘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제대로 치료받는 게 중요하죠. 네. 예. 지금 이제 피부를 위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수포성 발진도 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온 몸에 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 예를 들어 뭐 눈도 뭐 아프다던가. 네. 눈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귀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귀, 네. 그래서 눈에 생기게 되면 나중에 이게 시신경을 타고 넘어가면 그게 실명이라든지 시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가 있고요. 합병증이 그러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무섭게. 그렇죠. 네. 아까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 신경에 이렇게 신경을 파고들어서 신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신경통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경 중에서 좀 예민한 신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이나 이제 청각이거든요. 네. 시신경이나 청신경에 가면 시력 감퇴나 청력 감퇴를 일으킬 수가 있고 문제는 이게 이제 시신경이나 청신경을 타고 그 뇌신경 쪽으로 올라가면 뇌졸중까지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증상, 질병이네요. 단순히 면역력 약해서 생긴다라고만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예방접종을 하는 것만으로도 70% 이상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인의 필수적인 예방접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수인성 질병과 또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이고 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전화로라도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이야기를 또 직접 얼굴 뵈면서 이야기 나누기를 좀 기대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풍에 다 건강하셔서 다음 주에 또 무더위가 온다고 하니까요. 생체 리듬 잘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ND의원의 박민수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지막 곡 띄울 차례가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강산의 얼마나 좋을까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주말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잘 보내시고요. 저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건 눈물이 난다는 건 네가 그립다는 건